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신경과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고요. 두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플 때 어떨 때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두통은 10명 중에 7,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주위에 찾아보면 평생 동안 두통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본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흔한 두통이지만 또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간혹 가다가 위험한 질환, 위험한 뇌질환이 초기 증상이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검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 신경과 의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처음 신경과 의사가 될 때 항상 저희가 배우고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통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위험한 뇌질환이 초기에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검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CT나 MRI를 찍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드 플래그 사인 혹은 두통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MRI나 CT를 찍어야 한다는 의미죠. 먼저 두통의 진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통이 있을 때는 문진 및 진찰을 통해서 두통 위험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요. 위험 신호가 있다면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해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 위험 신호가 없거나 CT, MRI를 찍어서 정상인 경우를 저희가 1차 두통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영상 검사에서 정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2차 두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2차 두통의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우기 쉽게 VIP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데요. V, 베스큘라, 혈관 질환입니다. 뇌출혈이라든지 뇌동맥류, 뇌동맥 박리, 뇌경색 등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두통을 얘기하고요. I는 염증성 질환을 얘기합니다. 뇌수막염이라든지 뇌농양, 뇌염, 신경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로 P, 프레셔의 경우에는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생기는 두통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 뇌압력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두개 뇌 저혈압이라든지 고혈압, 녹내장 등이 있으면 뇌 쪽의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두통이라든지 외상성 뇌출혈이라든지 뇌진탕, 그리고 흔하게는 감기, 부비동염, 3차 신경통, 공황발작, 경추질환, 그리고 술이나 약 부작용에 의한 두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두통 위험 신호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의 환자분도 갑자기 뒤에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시면서 응급실로 찾아오셨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셨는데요. 여기 왼쪽에 정상 CT랑 비교해보면 오른쪽에 CT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까맣게 보여야 할 뇌척수액 부분이 피가 차서 출혈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인데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서 생깁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두통이 생겼을 경우에는 재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분도 검사를 해보니까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셨고 바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료가 잘 되셔가지고 증상은 다 좋아지셨고요. 두통이라든지 다른 신경 이상 증상 없이 다 회복되셨고요. 여기 추적 관찰한 CT나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는 것이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두통, 물론 다른 지주막하 출혈 외에 다른 원인들도 있고 또 특별한 원인 없이도 벼락 두통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 두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통이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도 2주에 걸쳐서 서서히 두통이 심해지셔서 오셨고요. 진찰상에서 힘이 빠진다거나 언어 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MRI를 찍어봤는데 보시다시피 뇌 종양이 발견이 되셨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겼으니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처럼 위치에 따라서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서서히 심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CT, MRI 등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힘줄 때, 기침, 용변 후 또는 성행위 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뇌압이 증가되면 이러한 형태의 두통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뇌 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 50세 이후에 처음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1차성 두통인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20대, 30대 때 시작을 해서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한 경과로 가는데 50세 이후에 이러한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더 드물고요. 대신에 다른 위험한 2차 두통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두통이 없으셨던 분이 50세 이상인데 두통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흔하게는 누워있을 때는 괜찮고 일어날 때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것은 척수 마취 후 생기는 두통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늘을 허리 부분에 척수 신경 근처에까지 바늘을 집어넣어서 척수 마취 주사를 주게 됩니다. 바늘을 빼게 되면 몇 시간 안 지나서 금방 막히게 되는데요.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랑 허리랑 높이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뇌척수액이 새지 않는데 이제 일어나게 되면 높이차가 생기니까 뇌척수액이 새기 시작하고요. 뇌척수액이 모자라지니까 뇌 쪽에는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뇌 저혈압이 발생하고 두통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수술이나 마취 이후에 생기는 두개뇌 저혈압성 두통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뇌수막 쪽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뇌척수액 주위에 뇌척수액 조영제를 줬는데 조영제가 옆으로 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새는 모습이 다 회복된 게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방치했을 때 뭐 두통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2차성으로 뇌출혈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병원에 꼭 오셔서 진료를 받고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한 경우입니다.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죠. 뇌수막염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는 질환도 있지만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세균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심하게 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심한 두통이 있고 구토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바로 응급실 혹은 신경과로 오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시력 저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균형감이 저하되고 언어장애 등등의 신경 이상 증상이 두통과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런 신경 증상은 뇌 질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과 함께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뇌경색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 두통이 있으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약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의식 저하가 있는 경우가 응급실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두통은 잘 없기 때문에 두통과 함께 의식 저하가 있으면 심각한 뇌출혈이라든지 지주막하 출혈, 뇌수막염, 뇌염 등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9번째, 머리를 다친 후에 두통이 있다면 외상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분도 머리를 다친 후에 시행한 CT고요. 여기 두개골과 뇌 사이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셨습니다. 머리를 다친 직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는 처음에 시행한 CT에서는 괜찮았는데 며칠 있다가 혹은 몇 주 있다가 두통이 점차 심해져서 CT를 찍어보면 그때 지연성 뇌출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몇 달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외상이라도 머리를 부딪히고 난 이후에 두통이 생긴다고 하면 병원에 꼭 들려서 CT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등 지혈을 막는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뇌출혈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 CT를 찍어 보셔야 되고요.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에도 합병증이나 뇌 전이의 위험 때문에 CT, MRI를 찍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두통, 즉 이전에는 없던 두통이 생기거나 이전과는 느낌, 강도가 다른 경우에도 CT, MRI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워낙 많아서 매번 다 영상 검사를 하진 못하지만 위험한 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들려서 진찰, 진료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 두 번째, 두통이 며칠이나 몇 주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는 경우. 세 번째, 힘줄 때, 기침, 용변 후 또는 성행위 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네 번째,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자세에 따라 두통이 발생할 때,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는 경우, 시력 저하, 팔다리 위압, 균형 저하, 언어 장애 등의 신경계 이상 증상이 두통과 동반된 경우, 의식 수준이 떨어져 혼미하거나 자꾸 자려고 하는 경우, 머리를 다친 후에 생긴 두통, 아스피린, 항응고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두통이 없다가 생기거나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통이 있으면 지금 바로 근처 응급실이나 신경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두통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두통의 원인, 편두통 치료, 편두통을 교정하는 생활습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